일일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으로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때는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빼고 국내 감염 사례만 봐서는 100명 밑으로 약간 떨어진 적도 며칠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들, 지금 정도의 규모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이태원 클럽발 그 어떤 집단 감염 사례가 2, 3개월 지속된 바가 있거든요. 적어도 2, 3개월은 지속, 어쩌면 규모가 이태원 클럽발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 지속될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조만간 있을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 실제로 현재 감염 규모랑 상관없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현재 규모가 지금 같은 수준일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남은 기간 동안에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 이후에 또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25%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더군다나 역학조사보다도 더 빨리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숨은 그러니까 경로를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감염자들이 상당수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숨은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죠. 국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항체 검사 결과 단 한 명에게서만 항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4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명만 양성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항체 보유율이 0.07%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가 실제로 현재 국내 확진자 수가 22,000명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알려진 게 그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25%까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과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경로 확인이 안 되고 모두 확진자로부터 전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이번 조사랑 맞는 결과인데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번 항체 조사 결과에 물론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이러한 신뢰성 문제는 실제로 그러니까 표본수가 너무 적습니다. 1,400,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가 5천여 명인데 예. 1,400명 정도를 조사한 거 가지고는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본수를 늘려야지만 결과의 신뢰성을 찾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검사 방법이 중앙체가를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앙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다른 레피드킷이나 엘라이자 같은 방법은 실제로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교차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물론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되고는 있습니다만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도 코로나19하고의 교차 반응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굳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중앙체 검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수도 작아지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향후에는 표본수도 크게 눌려야 되고 중앙체가가 아니라 일반 항체가를 테스트하는 게 레피드킷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수나 검사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한 사업 설명회에서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남성이 KF94 마스크를 잠시도 벗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일단 밀폐된 공간,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공간, 대중교통을 탈 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KF 마스크를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외라든가 아니면 밀집도가 굉장히 낮고 접촉 기회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뭐 비말 차든 마스크 정도로 교환해서 쓰셔도 되는데 일단 상황에 맞게 밀집도가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저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쓸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야 된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벗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공간에서는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독감 유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 과거에도 제가 그 코로나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으냐, 안 맞는 게 안 맞아도 되냐, 뭐 이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만 이걸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다 예방 접종을 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독감 예방 주사가 이게 완벽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백신주를 선별한 시간부터 만들어낸 백신하고 향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조금 일정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염은 들어왔는데 임상 증상이 크게 발현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몸속에는 바이러스는 일정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네. 다만 동시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임상 증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 국민 예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백신 업계에서 생산하는 라인도 이미 다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준비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굳이 전 국민이 다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전 국민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함께했는데요.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여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